은퇴 후 30년을 좌우하는 건 단 5년입니다. 믿기십니까? 같은 돈, 같은 수익률인데 누군가는 22년 만에 통장 바닥이 나고 누군가는 30년 뒤에도 4억을 들고 웃습니다. 대체 무슨 마법일까요? 10억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원철 씨와 병철 씨. 둘 다 은퇴했고 매년 똑같이 4천만 원씩 쓰고 평균 수익률도 6%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철 씨는 22년 차에 돈이 바닥났습니다. 병철 씨는 30년이 지나도 4억이 남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출발선, 같은 조건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진짜 인생을 뒤흔드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들으면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박 본부장이 밝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전후 5년의 수익률이 남은 30년 전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시퀀스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수익률의 순서가 운명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돈을 버느냐가 인생을 가릅니다. 은퇴 직후 3년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가 연속으로 터집니다. 거기다 매년 생활비 4%를 인출합니다. 손실의 인출까지 말 그대로 맞고 또 맞는 상황입니다. 그럼 원금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이게 원철 씨가 겪은 지옥입니다. 22년 만에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리 잘 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에 물을 붓는 꼴이었으니까요. 반대로 병철 씨는 어땠을까요? 은퇴 직후 3년 동안 플러스 15%, 플러스 10%, 플러스 5%를 기록했습니다. 초반에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그 뒤로는 수익률이 낮았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4억이 남았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똑같이 6%인데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10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시퀀스 리스크의 무서운 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원철 씨처럼 초반에 손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병철 씨처럼 초반에 수익을 낼 전략이 있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하면 운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운은 절반의 확률로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30년을 지켜줄 갑옷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은퇴자들을 울린 5년의 비밀을 파헤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시작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국투자신탁운용 박 본부장은 은퇴 설계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수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설계를 연구하면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은퇴 전후의 수익률이 은퇴 생활 전체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원철 씨 사례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철 씨는 은퇴 시점에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4%인 4천만 원을 생활비로 인출했습니다. 평범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은퇴 직후 3년 동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한 겁니다. 첫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이너스 15% 손실에 4% 인출까지 더해지면 자산이 19%나 줄어듭니다. 10억이 8억 1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해에도 마이너스 10% 손실입니다. 거기에 또 4천만 원을 뺐습니다.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녹아내렸습니다. 3년이 지나자 원금은 이미 반토막 수준으로 훼손됐습니다. 그 뒤로 아무리 연 8%씩 수익을 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원금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2년 만에 자산이 고갈됐습니다. 원철 씨는 70대 초반에 돈이 바닥났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게 시퀀스 리스크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초기 손실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병철 씨는 어땠을까요? 병철 씨도 10억으로 시작했고 매년 4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조건은 원철 씨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은퇴 초반 3년 동안 플러스 15%, 플러스 10%, 플러스 5%의 수익을 냈습니다. 첫 3년 동안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덕분에 매년 4천만 원을 뺐어도 원금이 튼튼했습니다. 그 뒤로는 수익률이 낮았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이미 자산이 충분히 쌓였기 때문입니다. 30년이 지난 후 병철 씨의 통장에는 4억 원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철 씨와 평균 수익률은 똑같이 6%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한 명은 22년 만에 파산, 한 명은 30년 후에도 여유 있는 삶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익률의 순서가 만드는 운명입니다. 평균을 보지 말고 순서를 봐야 합니다. 언제 돈을 버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은퇴 초기에 손실을 맞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로 시기에는 급여가 꾸준히 들어와 투자금을 보강해 줍니다. 손실이 나도 계속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정반대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빠져나갑니다. 인출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면 충격이 배가 됩니다. 깨진 그릇에 물을 붓는 꼴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시퀀스 리스크를 줄이는 3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은퇴 전후 5년간 주식 비중을 조정해야 합니다. 주식 비중을 6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초기 손실 충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출액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10% 이상 폭락한 해에는 인출액을 10에서 20% 줄이는 겁니다. 평년에는 정상 인출을 유지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가드레일 인출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조정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현금성 자산을 2년에서 3년치 확보해야 합니다. 시장 급락 시 주식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폭락기에 불가피한 매도를 피하게 해줍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 시점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냐고요? 그냥 운 아니냐고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 시점을 내가 어떻게 통제해요? 그냥 운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장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퇴하는 해에 시장이 폭락할지 상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어차피 운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은 단언합니다. 운 아니다. 시퀀스 리스크는 운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장 타이밍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대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인출 전략, 안전 자산 비중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관리 가능한 위험입니다. 원철 씨와 병철 씨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원철 씨는 아무 준비 없이 은퇴했습니다. 주식 비중 60%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폭락이 와도 인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금 버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3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병철 씨는 달랐습니다. 은퇴 전에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조정했습니다. 현금을 2년치 이상 확보해뒀습니다. 덕분에 초기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어도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만약 병철 씨가 초기에 폭락을 맞았다면 준비된 포트폴리오 덕분에 충격을 최소화했을 겁니다. 이게 준비된 자의 힘입니다. 평균 수익률만 보지 마십시오. 초기 5년의 위험을 반드시 염두에 두십시오. 그 5년이 은퇴 생활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 초기 5년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은퇴 직후 3년 동안 자산이 반토막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파산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패닉셀을 합니다. 폭락장에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장이 회복해도 기회를 놓칩니다. 이미 현금으로 빠져나왔으니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초기 손실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현금 버퍼가 있으면 폭락장에서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팔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드레일 전략이 있으면 인출을 조금 줄여서 버틸 수 있습니다. 보수적 포트폴리오는 애초에 폭락의 충격을 줄여줍니다. 이게 준비된 자의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30년은 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시간입니다. 원철과 병철의 차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5년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그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운에 맡기고 계십니까? 인생 60부터가 진짜라는데 그 앞에 5년이 여러분의 나머지 30년을 뒤바꿉니다. 5년을 지키면 30년이 편해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주식 비중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현금 버퍼는 충분합니까? 인출 전략은 세웠습니까?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여러분의 은퇴는 안전해집니다.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으로 바꾸십시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전후 5년의 수익률이 남은 30년을 결정합니다. 평균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률의 순서가 운명을 가릅니다. 초기에 손실을 맞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기에 수익을 내면 그 뒤로 안정적입니다. 이게 시퀀스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식 비중을 낮추십시오. 은퇴 전후 5년간은 보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60%에서 40%로만 낮춰도 큰 차이가 납니다. 둘째, 인출 전략을 세우십시오. 시장 폭락기에는 인출을 10에서 20% 줄이십시오. 평년에는 정상 인출을 유지하십시오. 이게 가드레일 전략입니다. 셋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최소 2년, 가능하면 3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준비하십시오. 폭락장에서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시장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대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인출 전략, 현금 버퍼는 모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는 어떤 시장에서도 버팁니다. 준비 없는 자는 좋은 시장에서도 무너집니다. 원철과 병철의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같은 돈, 같은 수익률인데 한 명은 22년 만에 파산했고 한 명은 30년 후에도 여유로웠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자신의 은퇴 초기 5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30년을 지켜줄 단단한 갑옷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5년을 지키면 30년이 편해진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인생 60부터가 진짜인데 그 앞에 5년을 놓치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그 5년을 잘 지키면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인출 전략을 세우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도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준비 없이 은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5년이 안전하길, 그래서 30년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